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인공지능이라 하면? 네, 아직 단 한 줄에 명확히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인간처럼 지능을 가진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계를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1956년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능력을 갖춘 기계를 연구하자면서 미국의 다트머스에 모입니다. 다트머스 회의에 모인 과학자들은 무엇을 인공지능이라 부를 것인가, 또 어떤 일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 같은 걸 토론했는데, 그런데 이때 학자들은 지능을 가진 기계의 이름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데 과연 이렇게가 뭘까요? 이렇게. 다트? Artificial Intelligence. 맞습니다. 바로 Artificial Intelligence, 줄여서 AI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 공부하잖아요. 풀어서 본 적도 없다, AI를. 그리고 이때 회의에 참가한 한 과학자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기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능할 것 같아. 그럼 아직 그 정도는 아니네요. 네. 돼. 그거 다 할 수는 없잖아. 다 해. 20년 만에 못했잖아. 다 한다니까? 네, 이제 그만 다투시고요. 네. 다트머스 회의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때 인공지능 개발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인 기술 하나가 개발이 됩니다. 이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공지능도 가능해진 건데, 그 방법을 찾아낸 인물이 바로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인데요. 1958년에 프랭크 로젠블렛은 컴퓨터가 학습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바로 펄세트론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건 인간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입니다. 뉴런은 수상돌기로 입력한 정보를 축삭돌기를 통해서 출력하는데, 뇌에는 이런 신경세포들이 무려 약 86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런은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로 연결이 되고, 이런 연결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뇌세포의 원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니까 이것을 기계에 그대로 적용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와. 이런 발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공 뉴런입니다. 그리고 인공 뉴런도 인간의 뉴런처럼 계속 연결시키면 컴퓨터가 일종의 지능을 가질 수 있다는 인공신경망, 즉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이때 프랭크 로젠블렛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과연 어떤 테스트였고 성공은 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뭔 테스트를 했을까? He's using it to explore the mysterious problem of how the brain learns. This perceptron is being trained to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It is something that all of us can do easily, but few of us can explain how. To get a computer to do this would involve working out many complex rules about faces and writing a computer program. This perceptron was simply given lots and lots of examples, including some with unusual hairstyles. 가발. After training on lots of examples, and is able to successfully distinguish male from female. 오, 성공했네. 와, 이거 5, 60년대에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남녀의 사진을 구분하는 게 왜 대단한 걸까요? 너무 이게 광범위하잖아요. 네, 지원 씨 말씀이 또 맞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인식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문자, 맨, 우먼이라는 문자를 인식하는 기술이 밑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기술인 거죠. 그렇죠?
이처럼 퍼셉트론 이론의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기대했던 것만큼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컴퓨터 성능으로는 과학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게 무리였던 겁니다. 당시만 해도 정교한 작업들을 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던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 개발에 찾아온 암흑기는 약 20여 년 정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 인공지능의 부활을 알린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인공지능과 인간 챔피언의 대결. 인공지능의 상대는 1985년 세계 체스 챔피언에 올라서 10년 넘게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게리 카스파로프였거든요. Skills used by Kasparov in this game, the depth, the intuition. Well, that was well done, and you have to respect. And Gary gets into a very difficult position, arguably a losing position. You know, we have to praise the machine for understanding very, very deeply positional factors. I think it's outstanding scientific achievement. After the move, C4 has resigned. 2승 3무 1패로 인공지능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부활을 알린 건 바로 IBM의 인공지능인 딥블루였습니다. 딥블루는 체스에 특화된 인공지능 컴퓨터로 1초에 2억 개의 수를 읽어드리고 연산하는 최첨단 컴퓨터였습니다. 그때 체스 기사들은 10수 앞을 내다봤지만 딥블루는 12수 앞을 내다볼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겨? 그치. 전 저거를 드라마에서 저도 봤었어요. 재벌집 막내들에서 봤죠. 예. 맞아요. 슈퍼컴퓨터 딥블루와 체스 챔피언 가스파로프의 경기네요. 딥블루가 이길 겁니다. IBM에 투자하세요. 딥블루가 이길 확률은 20%도 안 돼. 전문가들의 전망이야. Oh my God! No promise. 처음으로 슈퍼컴퓨터가 인간을 이겼어? 교수님, 이 딥블루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간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사실 1996년 첫 대결에서만 해도 딥블루가 인간에게 4대2로 패배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내게 됐는데 그 비결은 바로 머신러닝, 기계학습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머신러닝이 과연 무엇인지 표를 준비했으니까 간단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기술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기술입니다. 머신러닝을 쉽게 우리말로 풀이하면 기계학습인데 기계가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을 찾아내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처럼 체스 거장들의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나서 대국에 임했던 겁니다. 그렇게 입력한 정보들을 딥블루가 학습해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뭐 이 이후에 인간과 대결을 했던 인공지능이 또 있을까요? 네, 미국의 유명 퀴즈쇼가 있는데 제퍼디라는 퀴즈쇼 있거든요. This is Jeopardy, the IBM Challenge.
2011년 여기 제퍼디에 출연한 인공지능 왓슨이 있습니다. I am a deep question answering system. 왓슨은 74회나 우승한 최다 우승자와 또 사상 최고 누적 상금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우승자까지 참여하는 왕중왕전에 나란히 참가하게 되는데요. Here we go. Four-letter word for the iron fitting on the hoof of a horse or a card dealing box in a casino. Watson. What is shoe? You are right. Watson. Who is Jude? Yes. Watson. Who is Michael Phelps? Yes. You're now in the lead with 1,400. Ken. What's a terminus? Terminal. Yes. Brad. What is the 1930s? You're right. Watson. What is finis? No. What is leg? No. What is 1920s? No. Into a tie for the lead with Brad. Our three players have made their wagers. The category is 19th century novelists, and here is the clue. Who is Bram Stoker and the wager? And a two-day total of... 퀴즈 대결의 우승자는 왓슨이었습니다. 와. 그렇다면 왓슨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인간을 앞설 수 있었을까요? 모든 걸 다 습득한 상태니까 뭐 그런 거겠죠. 지식백과 같이. 네, 맞아요. 왓슨은 백과사전, 참고문헌, 위키피디아를 포함해서 4테라바이트에 달하는 2억 페이지 양의 분량의 데이터를 학습했어요. 어떻게 기억을 하면요? 그 결과 무려 1초에 책 100만 권 분량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고 결국 이 대결을 통해서 인간은 인공지능이 지적 영역에서 인간보다 앞섰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인공지능은 또 한 번의 진화를 맞게 되는데 새로운 인공지능의 시대를 연 인물은 바로 제프리 힌튼입니다. 사실 제프리 힌튼은 1983년부터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딥러닝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딥슬립은 많이 들어봤어요. 딥슬립. 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컴퓨터가 스스로 읽어들여서 분석, 학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고 치와와랑 머핀을 구분하실 수 있나요? 있죠, 저희는. 네, 2006년까지만 해도 컴퓨터는 치와와와 머핀을 제대로 분류를 못했습니다. 네, 오답률이 매우 높았었거든요. 하지만 제프리 힌튼의 알렉스넷이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딥러닝을 통해서 훈련한 덕분에 점차 오답률을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딥블루와 왓슨에 적용된 머신러닝과 제프리 힌튼이 개발한 딥러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강아지 사진을 구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일이 인간이 직접 입력한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의 개수, 털이 있냐 없냐, 입의 구조가 돌출됐는지 인공지능에게 이런 특징을 학습시켜서 인공지능은 강아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반면 딥러닝은 강아지 사진을 구분하기 위해서 비교할 특징을 일일이 입력해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학습을 하거든요. 그 약간 비유를 하자면 머신러닝은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딥러닝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네, 우리 혜성 씨의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드디어 딥러닝 기술을 들고 그 진가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과연 발단이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공지능 바둑 신동인 알파고였습니다. 알파고. 알파고는 인공지능 개발 회사인 구글의 딥마인드 회사에서 개발된
바둑을 위해 태어난 인공지능 바둑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 인공지능으로 왜 하필 바둑기사를 만들게 됐나요?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두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체스는 아까 한 점의 경우의 수가 20개밖에 안 되는데 바둑은 200여 개가 되거든요. 아, 그 체스보다 훨씬 복잡한 게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둑판 전체 경우의 수가 우주의 전체 원자 개수보다 많은 10의 360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에서 바둑을 정복하는 건 굉장히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중 한 명인 이세돌 구단과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세기의 대국을 펼치게 됩니다. 오는 3월 서울에서 사람과 인공지능 컴퓨터의 자존심을 건 세계의 바둑 대결이 펼쳐집니다. 여전히 자신감은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역시 아직은 인간의 직관력이나 이런 감각들을 컴퓨터인 인공지능이 따라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꼭 인간의 그런 걸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ell, that was a sharp drop in win rate. That's the sharpest drop in win rate we've seen. 사람들이 한호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죠. 약간의 무력감, 두려움. 아, 정말 이렇게 우리 인간 나약한 존재였나. 결국 최종 결과 4승 1패로 알파고의 대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프로 수준으로 바둑을 익히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알파고가 바둑을 마스터하기까지에는 과연 며칠의 수련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루. 아, 우리 지원 씨가 과감히 하루라고 던져주셨는데요. 정답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딥러닝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알파고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고수의 기보 16만 개를 독파했어요. 그리고 그 수를 통해서 배우고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피자 광고는 직접 촬영을 하지 않고 AI가 컴퓨터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조합해서 만든 거고요. 이번의 경우 시는 2022년 인공지능 시아가 쓴 메타버스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 보기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AI가 피카소의 그림체를 따라서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기는 AI 작곡가 에이바가 만든 음악입니다. 에이바? 네. 어때요? 사실 사람이 만든 것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아, 제발 창작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목소리를 5초만 학습하면 가수가 직접 부르지 않은 노래를 부른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로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노래가 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그거 들었어요. 너무 좋은데? 방금 들으신 곡은 브루노 마스가 부른 뉴진스의 하이포의 커버곡인데 실제로 부른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매개가 돼서 AI가 만든 노래예요? 그런 거보다. 맞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 곡을 쓰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를 다 알려주고 이 곡을 완성해 보세요. 여기서 그 마지막 완성까지 해주기도 해요. 가면 돼 힘들게만 보이던 보이지 않던 내일도 고인이 되신 분의 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식으로 복원해서 듣는 거는 뭐 좋은 일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뉴스에서도 그 아나운서들 목소리를 입력을 해가지고 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AI 앵커 김주하입니다. 저는 실제 김주하 앵커의 모습이 담긴 영상 10시간 분량을 학습해 탄생했습니다. 이른바 딥러닝 과정을 거친 건데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게다가 통신사 AP는 2014년부터 인공지능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포츠 뉴스 있죠. 스포츠 뉴스는 되게 정형화돼 있어요. 오늘 누구랑 경기했다. 누가 이겼고 기록지만 주고 쓰세요. 그럼 걔가 써요. 경기 도중 시점만 선택하면 바로 기사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천금 같은 결승타나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주관적 표현도 자연스럽습니다. 와. 근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여기 가수분들도 계시고 뭐 아나운서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그 전문가들의 역할이 뭘까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계속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인공지능 규현을 안 쳐가지고 원래 규현은 막 졸고 이러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규현은 졸지도 않아. 저를 학습시켜서 나 같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막 걱정돼요. 이제 뺏길까 봐.